자,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사정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선을 마친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오늘 본격적인 당무에 나섰습니다. 지도부에 전진 배치된 이만희 사무총장은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변화와 혁신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첫 공식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입니다. 과분하고 중요한 당의 직책을 맡게 돼서 마음도 매우 무겁긴 하지만은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하나된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축비를 겸허히 받들어서 당면 과제인 변화와 혁신 이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도 역시 TK 출신 의원이죠. 그래서 당 지도부 주요 요직,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또 윤재욱 원내대표, 사무총장까지 모두 영남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지역이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좀 많이 배치하려고 대표님께서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선출이 됐으니까 뭐 이게 지역 안배라는 그런 그런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사무총장하고 정책위 의장인데 정책위 의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중도 성향의 또 우리 당의 이제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사무총장을 두고 대표님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신환 당협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TK 의원들이 대다수고 수도권 의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라는 게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 같은데 오히려 오신환 전 의원 같은 분을 이렇게 확 당의 지도부로 올려줬으면 훨씬 더 쇄신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소위 당이 체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임명직이 저는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로 변경은 됐지만 저는 저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당 내의 어떤 현역 의원들의 어떤 자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 이제 수도권 중심의 70년대생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임명직에 지금 정무직 당직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의 심판은 사실은 당청 관계를 좀 제대로 세우고 당이 독자적이고 주체적으로 미래 비전을 갖고 민심을 살펴야 된다라는 어떤 판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임명직처럼 보이는 모습을 탈피해야 된다. 예,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이제 독자적으로 그래서 용산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대통령실이 당에다가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용산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문하는 모습을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정립할 수 있을 때 저는 국민들이 다시 저희 국민의힘을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희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장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 이번 김기현 2기 이 지도부의 구성이 그렇게 쇄신의 이미지가 약하다라는 평이 지배적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그럼 호재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만희 의원님이 이제 그 사무총장을 맡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TK 인물이 결국은 맡았다라는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김기현 현재 당대표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아주 곁가지 정책의장의 이제 유이동
평택을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임명한 것이 마치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볼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격까지 조금 조정한 거 가지고서 큰 의미는 두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궐선거를 졌기 때문에 굉장히 쇄신의 요구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응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에 있어서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이 또 이런 거에 이제 안일하게 또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민주당도 민주당만의 혁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인물로 혁신해서 새로운 인물로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이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화석 노수위원께서는 기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2기 지도부 쇄신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게 뭐 엄연한 사실이죠. 쇄신 의지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보기엔 쇄신 역량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아마 이 국민 여러분이 가장 이 의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 나온 말 중에 이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 뼈아픈 말이 불통, 대통령실의 불통, 뭐 수직적 당정관계,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기현 대표 사실 그 전당대회까지 그 대표로 이 선임된 그 쭉하니 과정을 보면 사실은 출장소장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렇게 크게 반박할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거의 출장소장으로서 선거를 치르고 그것도 야의 전면 대결로 치르고 지금 이 민심의 그 결과를 받아든 상태에서 과연 출장소장의 입장에서 그 아래 무슨 부장이나 과장 이렇게 좀 교체하고 그 부분에서 뭐 지역 안배를 한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 또한 그것이 어느 만큼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자초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아주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신환 당협위원장. 내년 총선은 분명히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겠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당이 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것은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어깨띠 메고 선거운동할 수 없습니다. 당이 전면에 나서서 민심을 살피고 좀 더 정책적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들을 제시하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내년 총선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민심이 지금 여론조사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려면 김기현 대표의 홀로서기가 앞으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의 인선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되고 첫 번째 인선이었으면 1기 때 인선이었으면 그래도 신선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큰 위기 속에서 임명직 당직자의 교체만으로 국민들이 민심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당청 관계를 반드시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신환 위원장이 방금 언급하신 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완연합니다. 내년 총선을 반년 앞두고 여당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4.3%포인트 하락해서 32%로 떨어졌습니다. 자, 민주당은 50.7%를 기록했는데 민주당과의 격차가 무려 18.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31.5%, 민주당은 46.8%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각 여론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화석 노수위원, 이 여론조사가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데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나온 여론조사 아닙니까? 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여파가 있다, 반영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거의 지금 이 앞에 리얼미터가 한 조사에서는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18.7%포인트 나는 걸로 나오네요. 그다음에 그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바로는 15.3%포인트.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났던 그 지지율 격차가
그 이 중도층의 그러니까 과거 대선이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던 중도층이 대거 이탈한 그 부분은 뭐 여론조사상으로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선 아,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나만 그렇게 이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했던 과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진 부분이 또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여야 의견을 한마디씩만 듣고 빨리 끝내라는 PD의 콜이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최이배 의원께서 예, 뭐 지금 강서구청장이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했고 지금 여론조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지율 격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뭐 민주당이 여기서 이제 자만하거나 뭐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죠. 민주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를 위한 어떤 인물 혁신, 인물 쇄신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당대표가 이제 얘기한 부분이 결국 민생 우선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주당이 원래 잘하는 경제, 민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역할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신환 당협위원장께서는 이 떨어지는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좀 절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당이 쇄신하고 변화하려면 무엇보다 이 총선 승리에 대한 절박성이 필요한데 그래야만 후반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도 변화해야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도 주체가 돼야 됩니다. 사실 민심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중도층이 빠르게 지금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민심을 바로 잘 읽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특히 중도층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과 비전 그리고 민생을 살피는 그런 책임성 있는 정당으로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뭐 충분히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당이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 여담 여기서 마쳐야 되겠군요. 오신환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고향이 군산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최이배 전 민주당 국회의원 정화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